예, 안녕하십니까. 한국기계연구원 근무하는 박동일입니다. 사실 제가 이런 마이크를 쓰고 해본 게 처음이어가지고요. 좀 어색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십시오. 제가 처음에 이거 섭외를 당할 때, 저는 당했습니다. 당할 때, 제 소속을 로봇 연구실만 보신 것 같아요. 제 앞에 있는 큰 본부 이름이 첨단 생산 장비 연구 본부입니다. 첨단 생산 장비로 어떻게 재미있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최대한 제가 로봇하고 생산 장비하고의 연계성에 대해서 최대한 재미있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사람과 협력하는 로봇입니다. 로봇이 그동안에는 혼자 뭔가 일을 했다고 하면 지금 앞으로의 세상은 로봇하고 사람이 같이 가는 사회가 됐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협력하는지에 대해 얘기하겠는데, 먼저 로봇 하면은 제일 먼저 다들 떠올리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어디 대중 강연을 하든지 어디든지 일반인들한테 강연을 하든지 로봇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아까 사회자분도 아이언맨 하고 계셨죠. 그것처럼 아이언맨, 그 다음에 좀 있으면 나오는 거 있습니다. 아마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이거 나와요. 대부분 로봇 하면 이런 것만 생각하는 거죠.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제가 하는 건 이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공부 조금만 하고 제가 하는 거 하겠습니다. 로봇하고 이렇게 누구한테 로봇하고 설명해 보라 그러면 제대로 설명하실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로봇은 로봇이다. 로봇이다만. 그래서 사실 이걸 안 보여드리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10분밖에 없어가지고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평소에는 이걸 다 물어보는데 보면은 어원은 노동, 노예 여기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사전적에는 자동으로 하는 기계장치. 근데 저는 이제 학자니까 사전적 의미 말고 공학적 의미를 밑에 적었습니다. 보면 인식하고 판단하고 동작하는 장치입니다. 근데 인식하고 판단하고 동작만 하면 사람하고 똑같죠. 사람도 인식하고 판단하고 동작하는,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을 하는 장치입니다. 장치. 이게 로봇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로봇 하면은 뭐가 필요하냐 이거죠. 로봇 하면 뭐를 연구를 해야 되냐면 제일 위에서부터 내려가겠습니다. 이게 머리입니다. 머리. 사람의 뇌에 해당하는 지능을 연구해야 되고요. 제일 요즘 유명한. 두 번째로 내려오다 보면 눈, 코, 귀, 입, 피부, 센서입니다. 두 번째로는 센서를 연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에너지원. 아까 아이언맨 같은 거 나왔지만 그 아이언맨이 제일 말이 안 되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에너지원이거든요. 그렇게 날아다니는 에너지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에너지에 대한 거라든지 액추에이터에 대한 부분. 마지막으로 손, 팔, 다리, 동작을 해주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앞에 인식하고 판단하고 동작하고 하는 내용들을 만들려면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세상 보면은 크게 제 세 개로 나눴는데, 요게 우리 사회에 있는 국방, 인프라, 건설 이런 것들 하는, 이것도 역시 로봇과 사람이 함께하는 사회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로봇이 공존하는 우리 일상생활, 아직 일상생활에 다 와 있진 않아요. 미래가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연구하는 분야가 이 분야, 제일 재미없는 이 분야, 로봇이 창조하는 초인류 산업, 이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용 로봇 하면은 다들 요거 생각하시거든요. 요거는 실제 BMW 공장에서 이렇게 생산을 하고 있는 환경인데요. 이렇게 용접이라든지 단순 반복하는 것들은 이렇게 해왔어요. 근데 요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 좀 더 어려운 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로봇한테 사람하고 똑같은 일을 시키고 싶고 좀 더 어려운 걸 시키고 싶다 보니까 요렇게 사람 옆에서 사람이 하는 일은 사람이 하고 로봇이 하는 일은 로봇이 하고, 이게 아직 공장에서 이렇게 하고 있지는 못해요. 앞으로 이렇게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거 전시회에서 찍어놓은 사진인데, 동영상인데, 그런 형태로 지금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제가 근무하는 연구팀에서 다 개발했던 과거의 로봇들. 지금은 요거를 연구하고 있고, 요 분야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방금 사람과 함께하는 로봇, 그래서 줄여가지고 협동 로봇이라고 부르거든요. 협동 로봇이라고 부르는데, 협동 로봇 하면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 큰 로봇들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필요한 게 이런 로봇이, 하드웨어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이런 안전,
로봇이 기존에 제일 다른 게 협동 로봇은 안전해야 돼요. 로봇이 같이 못 쓰이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기능이 부족해서 못 쓰이는 거. 그 다음에 안전하지 않아서 못 쓰이는 거. 그 두 가지인데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해야 되고 돼야 됩니다. 이거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지금 분해되고 있는 게 모터, 감속기, 앵콜. 아까 제가 부품이라고 얘기 드렸던 그 많은 것들이 이렇게 하나로 조립이 되죠. 이렇게 조립이 되면 조립이 되면 이와 같이 로봇들을 해석을 해서 이와 같은 사람과 똑같이 생긴 양팔 로봇이 만들어지죠. 옛날에는 이런 로봇을 생산 현장, 산업 현장에서 이걸 쓰려고 하질 않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사람이 할 일을 로봇이 하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로봇들이 현장에 쓰이게 되게 됐고 이런 로봇들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드웨어만 있으면 되냐? 안 되겠죠. 하드웨어만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원래 로봇은 모터를 동작하거나 브레이크를 잡거나 그런 상태에서는 무조건 로봇은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로봇은 유지를 못합니다. 여기는 항상 제어를 하고 있거나 브레이크를 잡거나 해야지만 이 자세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근데 현재 보여드리는 로봇들은 그냥 어떤 자세로 놔둬도 브레이크를 잡지 않고, 브레이크라는 것은 멈추게 하는 장치가 되어 있는데 그 멈추게 하는 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고도 이렇게 잘 버틸 수 있는 것은 모든 자세의 무게를 어떤 자세든지 보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자세를 하고 있어도 힘이 하나도 안 드는 거죠. 이런 로봇들이 만들어지면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현재 제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안전입니다. 안전은 로봇을 안전하게 만들어야 산업 현장에서 사람 옆에서 쓰이잖아요. 그 대표적인 사례들이 이렇게 일을 하다가도 사람이 갑자기 다가가서 멈추면 멈춰야 돼요. 하던 일 계속하면 사람이 다치거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가다가 사람이 멈추면 그 다음에 자기 일 다시 해야 되고요. 그래서 사람한테 저기 충돌을 감지하고 충돌을 회피하고 그다음에 충돌도 흡수할 수 있어야 돼요. 혹시 예기치 않게 로봇이 빨리 오면 사람을 부딪히잖아요. 부딪히면 충돌도 흡수해서 안 아프게 해줄 수 있는 거까지가 돼야 결국은 협동 로봇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가 연구하고 있는 그런 테마들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다들 로봇이 그냥 만들어만 놓으면 알아서 다 일을 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아이언맨도 그렇고 아까 트랜스포머도 그렇고 말로만 하면 다 하는 것 같지만 지금 로봇은 한마디도 못 알아듣습니다. 한마디도 못 알아듣기 때문에 로봇을 전부 요즘 초등학생들 코딩 하잖아요. 코딩 하듯이 로봇 언어로 다 번역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만 해가지고는 우리 옆에다 데려다 놓고 막 시킬 수가 없어요. 막 시키고 싶은데 언제 코딩해서 시켜요. 그래서 이렇게 잡고 이리 와서 동작을 시켜놓은 다음에 이제 다시 버튼을 누르면 조금 전에 시켜놨던 거를 그대로 따라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로봇이 쉽게 익힐 수 있는 것들이 되면 이제 언제 어디서든지 데려와서 일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예, 기존에는 아무나 못 시키는 상태였는데 그래서 이런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설명하려니까 너무 저도 어렵네요. 아마 그림 보시고 좀 당황하셨을 텐데 저게 스마트폰을 조립하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조립하는 건데 로봇으로 조립할 수 있다. 그것만 알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그 우리나라 핸드폰을 만드는 회사에서 자동화하고 싶어서 눌러주시면 돼요. 네. 자동화하고 싶어서 하는 분야인데 지금 전자회사에서는 이런 핸드폰을 포장하고 핸드폰을 조립하고 하는 거를 로봇이 하고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전부 사람이 합니다. 전부. 그래서 로봇이 하게 만들려고 여기에 카메라도 달고요. 이렇게 아무렇게나 놔둔 부품들 다 집어내고 이렇게 차곡차곡 예쁘게 담아서 포장까지 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들어서 지금 전자회사에 넣으려고 하는데 아직은 안 받아줍니다. 왜냐면 이게 사람만큼 잘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만큼 잘하려면 시간이 좀 아직도 조금 더 연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영상은 잘 찍어냈지만 들어가려면 완벽해야 되니까 아직 그런 1분 남았습니다. 네. 딱 맞췄네요. 딱 맞췄어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라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그 로봇들 가지고 만들고 싶은 그림이에요. 만들고 싶은 그림인데 인간 로봇 협업형 공장. 나중에는 사람이 아예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아예 필요 없을 텐데 지금은 로봇이 사람만큼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좀 시키면 시키는 일 잘해주고 그동안에 사람이 했던 일을 좀 도와주고 이런 형태로 와서 이렇게 부품 있는 곳도 로봇이 찾아가서 부품 집어주고
그다음에 부품이 필요한 곳에 로봇이 가서 배달도 해주고 그러면 로봇이 혼자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로봇이 또 혼자 하고 그리고 로봇이 혼자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아까 핸드폰 조립 같은 건 아직 로봇이 절대 못 하거든요. 그럼 그런 거는 이제 사람이 해주고 근데 일부 사람이 또 혼자 하려니까 너무 무겁고 힘들고 그래요. 팔이 하나 더 필요해요. 뭐 이럴 때는 로봇하고 사람이 같이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또 완성이 되면은 다음에 이런 작업들이 반복이 되게 되면은 이제 이런 인간 로봇 협업형 공장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좀 효율적인 이런 생산 장비가 이루어져 있는 현장이 나올 수 있다는 거고요. 이렇게 로봇이 약간 재미없는 산업용 로봇이지만 이런 공장에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박동일 박사님한테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